서울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흘러내리고 실내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김태용은 홀 한쪽 구석에 앉아 천천히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평범한 정장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존재감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6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탄탄한 체격과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이 그를 압도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김태용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회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부와 명성은 그에게 막강한 권력을 안겨주었지만 그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김수호였습니다. 수호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왔지만 사업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아버지와 종종 갈등을 빚곤 했습니다. 태용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의 선택들이 언제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의 연애의 문제는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김태용은 멀리서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 서미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미진은 아름다웠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용은 그녀의 친절함에 석연찮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업 세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그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법을 익혔고 그녀에게서 단순한 연애 이상의 계산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표정과 말투에는 숨겨진 욕망이 엿보였고 그 욕망이 그의 아들 수호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김태용은 한숨을 쉬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수호가 또 속고 있는 건가?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여태껏 선택해온 삶의 방식들이 하나같이 실망스러웠고 서미진이 그의 삶에 들어온 후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듯 보였지만 태용은 그 결혼이 순수한 사랑 때문이 아닐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김태용은 우연히 서미진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외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 통화 이후 태용은 그녀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녀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서자 김태용은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겠지. 그는 자신을 타이르며 그녀의 진짜 모습을 파헤치기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서미진이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용은 일주일 후 서미진이 자주 방문한다는 한 고급 백화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장한 그는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부러 단정하지 않은 정장을 입고 조금은 낡은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창가에 앉아있는 서미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색 블라우스와 세련된 스커트를 입고 작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가볍게 확인한 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는 매끄럽고 여유로운 손동작으로 스마트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한 후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타이핑했습니다. 태용은 멀리서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 작은 미소에 집중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자연스럽지 않았고 마치 누구에게나 친절한 척 연기하는 사람의 표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그녀의 진짜 속내를 읽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고지어한 남성이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그 역시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그녀를 향해 걸어가자 미지는 그에게 손을 흔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가볍게 미소를 지었지만 태용은 이 순간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남성은 수호가 아니었고 미진의 행동은 조금 더 경계심을 풀어야 할 때만 보이는 친밀감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을 주의 깊게 살피던 태용은 그들이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진은 스마트폰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표정은 기대감에 차 있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태용은 그들의 대화 내용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미진의 손짓과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남성을 설득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남성의 반응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용은 그녀가 이 만남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단순히 우호적인 만남 이상의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남성은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서미진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진은 그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했습니다.
그 순간 태용은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용은 그 눈빛이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단서임을 직감했습니다. 남성이 떠난 후 미지는 잠시 자리에 앉아 남아있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컵을 감싸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컵을 들지 않고 다른 쪽 손으로 명함을 쥐었습니다. 그녀는 그 명함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번에도 여전히 가식적이었습니다. 서미진의 행동은 이제 태용의 머릿속에서 점점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계획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계획이 성공하기만을 기다리며 그 순간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김태용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아들과의 사랑에 빠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태용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미진이 있는 테이블을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그가 지나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명함을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태용은 서미진이 아들 김수호와 그의 가족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서미진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녀를 조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낀 김태용은 아들의 연인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지켜보며 그녀의 속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며칠 후 서미진이 재테크 컨설턴트와 카페에서 만난다는 소식을 들은 김태용은 우연을 가장해 그 근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미진은 김태용을 눈치채지 못한 채 재테크 컨설턴트와의 대화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서미진은 기대감에 가득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해외로 가서 편안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꿈이에요. 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없잖아요. 그곳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고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컨설턴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해외 부동산과 자산 이동 계획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미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 계획이 성공하면 여기서 남을 이유도 없고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필요한 것만 챙겨서 떠나는 거죠. 그녀의 말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희망을 말하는 듯했지만 김태용은 그 안에 숨겨진 서미진의 진짜 의도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김수호와 그의 가족을 단지 도구로 삼고 자신이 원하던 부를 얻으면 그들을 버리고 떠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김태용은 그 자리를 떠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서미진의 진짜 의도를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얼마나 교묘한 인물인지 알기에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고 서미진이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보며 더 치밀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김태용은 서미진이 아들 김수호에게 돈이나 사업 자금을 요구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미진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김수호에게 말했습니다. 수호 씨, 요즘 가게를 차려서 작은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아버님께서도 응원해 주실 것 같은데 혹시 자금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김수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김수호는 말했습니다. 그래, 미진이 네가 원한다면 아버지께 말씀드려볼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자금은 문제 없을 거야. 김태용은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서미진이 계획적으로 아들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미진이 요구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몰래 그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금을 받은 서미진은 곧바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김수호에게 받은 돈으로 가게를 차리는 듯 했지만 실상은 그 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용은 그녀가 비밀리에 재산을 파넘기고 해외로 자산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 있는 고급 부동산과 한인 식당을 노리고 있었고 모든 것을 현금화해 해외로 도망칠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서미진은 김수호에게 가게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김태용은 이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내기 위해 서미진의 계좌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접근했지만 그 뒤에서는 냉혹하고 계산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태용은 서미진이 재테크 컨설턴트와 다시 만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대화를 명확하게 엿듣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서미진은 컨설턴트에게 말했습니다. 수호 씨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가게는 운영하는 척만 하면 되고 자산은 이미 해외로 옮기고 있어요. 이 일만 끝나면 여길 떠날 준비도 거의 다 됐어요. 컨설턴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컨설턴트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당신은 곧 완전히 자유로워질 겁니다. 더 이상 수호 씨나 그 가족에 얽매일 필요도 없겠죠. 김태용은 이 대화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서미진이 단순히 재산을 빼돌리는데 그치지 않고 수호까지도 안전히 속이고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김태용은 서미진의 음모가 곧 드러나게 만들려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미진을 당장 폭로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는 먼저 서미진이 자금을 빼돌린다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은행 계좌와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보한 김태용은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녀가 어떻게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서미진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자만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더 깊이 빠져들도록 지켜보았습니다. 김태용은 차분히 그녀의 행동을 더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서미진이 해외로 자산을 옮기고 있는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내기 위해 그녀의 주변 인물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미진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이 김태용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용은 서미진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파악한 후에도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서미진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어야만 완벽하게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미진이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요청한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큰 규모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며 김수호와 김태용을 완전히 속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미진은 이제 자신이 계획한 해외 도피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재테크 컨설턴트와 사실 숨겨진 연인 관계였고 그와 함께 이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태용이 그녀의 의도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한 서미진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카페에서 재테크 컨설턴트와 다시 만난 서미진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수호 씨는 여전히 저를 믿고 있고 자금은 모두 안전하게 해외로 옮겼어요. 곧 여기서 빠져나가서 미국에 있는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컨설턴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당신이 계획대로만 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서미진은 상상 속에서 이미 미국의 해변가에 있는 호화로운 집과 한인식당을 운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김태용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용은 서미진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며 그녀의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미진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슬쩍 자신이 가진 정보를 흘리면서 그녀의 계획이 천천히 틀어지도록 유도했습니다. 서미진이 컨설턴트와 연인 관계라는 사실도 그 과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용은 서미진이 컨설턴트와 더 자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를 이용해 서미진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서미진은 자신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무 컨설턴트는 자산 이전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하며 자산 흐름이 갑작스레 감시당하는 것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미진은 처음엔 긴장했지만 아직 김태용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 자산 이전이 계속 지연되고 있죠? 서미진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벌써 다 끝났어야 했어요. 컨설턴트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몇몇 자산 거래가 중간에서 막히고 있어요. 아마도 내부에서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미진은 그제야 자신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김태용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였습니다. 서미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컨설턴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더 조용히 있어야겠어요.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자산이 안전한지 확인해야겠어요. 그녀는 늘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자신이 최고라고 자부해왔지만 이번엔 뭔가 이상하게 꼬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서미진은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다시 컨설턴트를 만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우리는 미국 해변가의 그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야 해요. 모든 게 완벽히 계획대로 됐어야 했는데 그녀는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상상 속에서는 이미 해변가의 저택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현실은 계획이 점점 꼬이고 있었습니다. 컨설턴트는 그녀를 달래려 했습니다. 잠깐의 문제일 뿐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산 이전이 완료되면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미국에 있는 한인 식당을 차릴 수 있을 거고 그곳에서 완벽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서미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안도하며 머릿속으로 그 상상을 부풀렸습니다. 미국에서 호화로운 집과 한인 식당을 운영하며 부를 즐길 자신을 떠올리며 그녀는 자리를 일어나면서도 자신을 믿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김태용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미진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며 그녀가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미진은 컨설턴트와 비밀리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 만남에서 향후 자산 이전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려 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서미진은 깔끔한 차림새에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카페에 들어섰고 컨설턴트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미진은 그를 보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고 그들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미진은 대화를 나누는 도중 평소와는 다른 컨설턴트의 태도에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전과 같지 않았고 차가운 시선으로 서미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던 미묘한 미소조차 어색해 보였고 그 안에 서미진을 향한 애정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컨설턴트는 서미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지만 눈빛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미진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돈을 손에 넣으면 바로 해외로 떠나야 해요. 그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 해변가에 호화로운 집을 사고 한인 식당까지 차리면 우리 둘 다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겠죠.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컨설턴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냉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진 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계획이 예전 같지 않아요. 상황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서미진은 순간적으로 그를 쳐다보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녀는 그를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게 지금까지 완벽히 맞아떨어졌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하면 곧 모든 게 해결될 텐데요. 컨설턴트는 무심한 표정으로 서미진의 눈을 피했습니다. 내가 말한 우리라는 건 사실 나 혼자일 수도 있어요. 이 계획이 생각보다 복잡해졌고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단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얽힐 이유가 없습니다. 서미진은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이 커지며 두려움과 혼란이 섞인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컨설턴트가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이익을 챙긴 후 서미진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끝없이 믿음직스럽게 보였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서미진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미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신뢰하던 컨설턴트마저 자신을 배신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서미진은 마음속에 엄청난 의심과 불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고 따르던 사람이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가 진정으로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서미진은 은밀하게 컨설턴트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정,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처리하는 자산거래 내역까지. 그녀는 어느 날 밤 그가 비밀리에 또 다른 투자자와 만나고 있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한적한 레스토랑의 구석에서 컨설턴트는 상대방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몰래 엿듣던 서미진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컨설턴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미진은 이제 쓸모가 없어요. 자산을 모두 정리하고 나면 난 혼자 떠날 겁니다. 그녀가 나를 믿고 맡긴 것들이 이제 날 평생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거예요. 서미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그에게 안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컨설턴트는 처음부터 그녀를 이용할 생각으로 접근했고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자 그녀를 버리고 혼자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미진은 즉시 컨설턴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그녀는 서둘러
그가 남겨둔 자산과 문서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자산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자산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나 사라졌고, 컨설턴트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녀를 버리고 떠날 준비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미지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자신의 탐욕과 욕망이 화를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컨설턴트를 통해 김태용의 자산을 빼돌리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홀로 어두운 방에서 허망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서미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시 컨설턴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에게서 온 것은 단 하나의 짧은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서미지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컨설턴트는 그녀를 철저히 배신하고 해외로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미국의 해변가, 저택과 호화로운 한인식당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환상이었고 그녀의 계획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은 것은 배신당한 상처뿐이었고 그녀는 그 배신의 깊이를 온몸으로 느끼며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서미지는 자신이 놓친 모든 기회와 잘못된 선택을 되돌아보며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꿈꾸던 미래도 자신을 믿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김태용은 서미진의 모든 행보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욕망과 탐욕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을 예감했기 때문에 그저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서미진의 음모와 거짓말은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간파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에 대해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오류와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태용은 마음속으로 서미진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며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자신이 신뢰했던 컨설턴트마저 그녀를 배신했을 때 서미진은 마침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그녀는 자존심을 굽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돌아올 것이라고 김태용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서미진은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컨설턴트에게 배신당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포기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김태용은 그런 서미진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서미진은 결국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채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계획했던 미래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과 직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서미진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그녀를 떠난 이후 그녀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산도 명예도 신뢰도 모두 잃어버린 채 이제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김태용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큰 자존심의 굴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미진은 결국 김태용의 집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과거에 그녀가 가졌던 자신감과 오만함은 이제 전혀 채워볼 수 없었고 오직 불안과 후회만이 그녀를 휩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한 불안감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용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마저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그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김태용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분노나 실망을 읽으려는 시도가 무색하게 그는 그저 서미진을 담담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미진은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모든 가식과 거짓말은 김태용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서미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렸어요. 제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간절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김태용은 서미진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고 그 안에는 감정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서미진은 그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알고 있었고 이제 김태용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김태용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미진 씨, 김태용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나는 처음부터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컨설턴트와의 관계도 말이죠. 서미진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속에는 깊은 후회와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에게 접근한 이유도 내가 가진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컨설턴트와 연인 관계를 맺은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응징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대신 당신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미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김태용의 자산을 빼돌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모든 것이 김태용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김태용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서미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알게 되었겠죠. 김태용은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컨설턴트 역시 당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당신도 나처럼 속고 있었던 겁니다. 서미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이 속임수에 빠졌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 속임수에 빠져버린 사람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하고 거짓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했지만 결국 그녀는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서미진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생각에 잠겼고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태용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태용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직접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과거에 당신처럼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이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스스로 무너져 내리며 진정한 교훈을 배웠죠. 당신도 스스로 깨달아야만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서미진은 김태용이 자신을 응징하지 않았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실패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복수를 통해 자신을 파괴하는 대신 서미진에게 진정한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태용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욕망에 휘둘리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결국 또다시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서미진은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교만이 가져온 결과를 이제서야 너무도 명확하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쫓아온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서미진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바로잡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용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미래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서미진은 그 말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진심으로 앞으로의 삶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미진은 김태용과의 마지막 대화를 여러 번 되새겼습니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깊은 말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묵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태용은 그녀를 용서해 주었지만 그녀는 그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큰 죄책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녀를 진심으로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녀는 자신의 욕망과 잘못된 선택들이 그들에게 남긴 상처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말로 덮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김태용과 그의 아들 김수호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끼친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녀 자신 역시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미진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으로 남지 않고 죄책감과 후회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마음속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가득했지만 김태용의 말대로 그녀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서미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본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일본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했고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미진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삶을 뒤로하고 일본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한때 그녀는 돈과 명성,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화려한 삶을 즐겼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 덥고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화려한 명성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서미진은 마을에서 일자리를 구해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그녀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조용히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한없이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그녀는 점점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이 사라진 대신 일상 속의 작은 기쁨들이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서미진은 여느 때처럼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남자를 보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그가 바로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던 비밀 연인 재테크 컨설턴트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컨설턴트는 한때 그녀에게 모든 것을 약속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미진에게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게 했고 그들의 계획이 완벽히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의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지쳐 있었고 낡은 옷차림에선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손에 넣을 것처럼 굴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몰락해버린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미진은 그의 몰락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몸을 낮추었고 그가 눈치채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컨설턴트는 전혀 서미진을 알아보지 못한 듯 초조한 얼굴로 카페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정착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컨설턴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과 절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미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큰 사기를 당했어요. 모든 자산을 잃었습니다. 돈도 비자도 심지어 모든 계획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여기 일본에 남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카페 주인은 동정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컨설턴트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일자리들을 구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큰 꿈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목표가 되었죠. 그때는 정말 모든 걸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때 자신만만했던 남자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저 세상에 패배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서미진은 그의 말을 듣고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그녀를 속이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손에 넣을 것처럼 행동했었고 서미진도 그와 함께 그 꿈을 쫓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서미진은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과거에 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그 모습을 보니 복수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세상이 그에게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서미진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과거의 인연은 여기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를 다시 찾아가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 비난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미 충분한 벌을 받고 있었고
서미진은 더 이상 그에게 무언가를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서미진은 컨설턴트가 받는 전화를 무심코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네, 면접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성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월세가 밀려서 곧 쫓겨날 위기입니다. 제가 정말 절실하게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서미진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그녀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가 이제는 이렇게 몰락해버린 현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미진은 그에게 동정심과 연민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가 더 이상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컨설턴트는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서미진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카페 사장에게 다가가 작게 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 그 남자에게 전해주세요. 그냥 작은 도움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페 사장은 잠시 서미진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미진은 커피값도 대신 계산하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속의 짐이 조금 덜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연에 묶이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컨설턴트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카페 사장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걸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컨설턴트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서미진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손에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누가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돈은 그의 절망 속에서 잠시나마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었습니다. 서미진은 그 순간을 뒤로하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재벌 회장 김태용의 아들 김수호는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미진과의 과거는 이제 먼 기억처럼 희미해졌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달랐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닌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연이었습니다. 김수호는 우연히 눈이 마주쳤고 그녀도 그에게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수호는 미소로 답하며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동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수호의 옆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은 가벼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이 카페에 오시나 봐요? 저도 여기 분위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수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자주 오지는 않지만 이곳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지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작은 자선 단체에서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가 꿈꾸던 사람과는 달랐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수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듯했습니다. 몇 주 후 그들은 몇 차례 더 만나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김수호는 지연을 만난 이후로 서미진과의 과거에서 안전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수호가 가진 부와 명예가 아닌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며 그의 마음 깊숙이 다가갔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수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호 씨,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사는 게 어쩌면 가장 큰 기쁨일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예전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대답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로의 말 속에는 무언의 이해가 흘렀습니다. 그 순간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듯 했습니다. 수호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던 것은 단순한 답이 아닌 함께 걸어갈 누군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그에게 더 이상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서미진과의 아픈 기억이 서서히 옅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조금씩 피어나는 새로운 시작을
말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서 앞으로 펼쳐질 삶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 희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서로의 존재로 인해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